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 주 9월 20일 토요일 제 S&P 500 투자 일지 영상으로 남기는 날인데요. 저는 매주 만드는 영상이 사실 거의 좀 비슷합니다. 형식이 비슷해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거의 주입식 교육이랄까요? 뼈에 새길 만큼 이렇게 같은 저의 생각을 듣게 되실 텐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도 한낱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투자 패턴을 보일 때도 있었고, 이제 과거에 그랬다. 이제 과거형으로 말을 할게요. 앞으로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쉽게 보면은 가격이 오르면 이게 주식 투자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니까 너도 나도 없이 투자를 하다가 결국에 또 하락을 맞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하필이면은 주식을 샀을 때 비쌀 때 팔아야지 또 쌀 때 공포에 질려가지고 팔게 됩니다. 근데 또 주가는 또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하기 마련이죠. 전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거를 제 영상을 통해서 매주 복습을 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미국에 국내 주식은 일절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다가 모두 전 재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기 때문에 제가 전 재산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죠. GDP 기준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1등입니다. 한국은 순위가 점점 10위였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한 13위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으로 GDP가 형성이 되는 국가라면은 민간 소비 중심 구조로 경제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민간에 미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해줘야지 나라의 GDP 성장률이 나오는 그런 국가다 생각이 되고요. 이게 좀 다른 나라랑 다른 좀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또 관세 협상 가지고 이것도 시끌시끌한데 계속 시끌시끌하죠. 협상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서명이 일본은 했는데 우리나라는 못해서 잘 사는 나라임에도 다른 나라한테 우리나라에다가 차를 팔거나 반도체를 팔려면 와서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핑계는 미국이 자기네들이 이제 달러를 수출하면서 역으로 이제 물건을 사오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달러는 제품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달러 수출하면서 물건을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무역 수지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적자를 보는 국가가 단연 1위가 중국인데 우리나라도 한 6위, 7위 점점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고요. 일본보다도 지금 돈을 더 많이 버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다가 무엇을 팔았느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 팔아가지고 가전제품도 팔았고 이렇게 해서 아일랜드 이어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상한 나라고 깡패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끼리 연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EU 그리고 일본, 중국 모두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주는 나라가 있으니까 지금 EU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큰 소비자가 사라지면은 그 남은 국가들끼리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해봐야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미국을 놓칠 수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그리고 군사력도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무역 국가 간의 물건을 주고받는 무역은 해상을 통해서 90% 이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상 패권을 그러니까 해상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패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챗GPT를 통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칠함대 이야기 나오죠. 항공모함 웬만한 나라의 공군 그런 정도의 파워를 갖는 그 항공모함이 이렇게 수많은 것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 전투기부터 폭격기 말해서 뭐할까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전재산을 미국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저의 기본 투자 철학은 스테이 더 코스
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머무를 수 있게 미국 S&P 500의 56%,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 국가의 우량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VXUS를 24%, 채권, 미국 채권을 20% 투자하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 보글이라는 분의 사상을 저는 최대한 이 철학을 따르려고 하고요. 제가 전 재산을 이렇게 투자하게 된 배경은 또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일단 저는 자녀가 없고요. 그래서 주거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학군지 필요 없고, 정착도 아내나 저나 워낙에 이제 20살 때부터 대학교 다니면서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 되게 익숙하고, 또 한 동네에서 아이러니하게 제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 3년 보니까, 이번 양도세 신고할 때 보니까 3년 좀 넘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가 질려서 이제 좀 이사 가야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은 한 군데에 정착해가지고 아파트를 보유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지방이나 해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뭐 저나 와이프나 안정적인 직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이야기 드릴 텐데, 저는 뭐 국내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지만, 그래서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년 보장이 법적으로 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탄탄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 아내는 아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원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40대 중반 정도, 50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산 수준에는 이대로 가면 도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투자 경험도 전 재산을 투자하기 전에 국내 주식에서 한 8년 정도 뭐 단타도 쳤다가 뭐 상한가 따라잡기도 했다가 핫다도 했다가 뭐 이제 호가창 매매 이런 것도 했었고, 이제 별로 국내 주식에서는 장기 투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거의 벌지 못했고요. 미국 주식은 6년 정도 이렇게 S&P 500 위주로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절대 그 사이에 팔았던 거는 이제 250만 원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 정도 매도한 거 외에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아파트를 팔아서 투자하기 전에도 3억 정도 이렇게 미국 주식 S&P 500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현재도 뭐 그 이상 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다거나 심리적으로 흔들리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메인 썸네일에서 말했다시피 LG전자가 지금 대규모 희망퇴직을 한다는 거를 보고 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게 25년 9월 17일에 이제 기사로 나온 건데, 역시 내 선택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사기업, 아무리 대기업이고 브랜드 네임이 있는 회사라고 해도 법적으로 정말 정년까지 보장해라가 아닌 이상은 언제든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충 기사를 읽어보면은 TV 사업을 담당하던 이제 TV 쪽 MS 사업본부에 한정해가지고 희망퇴직을 했지만, 이제 생활가전, 그리고 자동차 전장, 뭐 에코솔루션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이제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대상은 50대 이상, 그리고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사람들. 근데 이들에게 3년치 연봉과 잔여학자금, 이것도 최대치일 겁니다. 3년치가 연차에 따라서 아마 좀 다르게 지급될 것 같은데, 50대 회사를 대기업 다니다가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서장급 그 연차기 때문에 쉽지 않다. 뭐 다른 이제 조그마한 소기업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대기업 그 정도 연봉을 받으면서 대기업으로 가긴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게다가 자녀 학자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다들 50대면은 요즘에 결혼 다들 늦게 하시니까 한참 뭐 고등학생, 중학생 이럴 텐데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좀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자영업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자영업들 또 워낙 힘들다는 게 요즘에 이야기들이고, 왜 천하의 LG전자가 희망퇴직을 할까? 한번 기사를 좀 더 읽어봤는데요. 근데 23년도에도 이미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이게 결국 중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이 안 되니까 미국을 버리고 뭐 중국 가서 좀 돈을 벌어보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이얼이라고 이 중국의 어떤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포지셔닝을 하는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던 시절을 보면은
호텔 같은 데를 가봐도 의외로 하이얼의 TV나 냉장고 같은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TCL은 이제 텔레비 같은 거, 모니터 싸게 만드는 중국 업체죠. 이런 게 저가 공세를 당했고 미국의 관세 폭탄도 지금 예상이 되고 글로벌 소비 침체도 이제 겹치니까 LG전자 입장에서도 실제로 영업이익이 2조 6천억 정도 하던 거를 3조 4천억 정도 하던 거를 이제 2조 6천억 정도 적자는 아니지만 21% 이제 감소하게 되었고 그 실제로 이제 2020년대에는 10%가 넘었던 영업이익률이 4년이 지나가지고는 3%로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10.6%에서 3.9%. 네, 작년이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빠질 거라는 거잖아요. 이러다가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갈 수도 있겠다. 경영진들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어떤 체질 개선을 하는 것 같고요. 못 만들기라고 하는 거고 이제 각종 비용을 절감, 일하는 조직에 대해서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되고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체질 개선을 하고 네, AI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이 일하는 조직 이 의미가 지금 의미심장한데 블라인드라고 직장인들이 하는 어플리케션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LG다이는 직원들 마곡에 사이언스 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치도 되게 좋고 엘무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좀 고용 안정성과 적당한 월급 이렇게 해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올해 4월에 공무원께서 이제 왜 엘무원이라고 부르느냐 엘무원 하는 게 궁금해져서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보면 대충 이거죠. 다 이게 관통하는 말입니다. 일을 못해도 잘리지도 않고 노는 책임님들 그러니까 이미 진급할 만큼 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팀장이나 임원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그 댓글도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이거죠. 전직 엘무원 하시다가 새 회사 어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엘무원이 가속화될 시그널이다. 무능한 자들에게는 최고의 기업이 LG전자다. 그런데 기존에 버티고 있던 젊은 능력자들이 나가면 결국에 무너질 거다. 압도적으로 무능력자를 보유한 게 LG인데 앞으로 그 사람들 나이를 먹어갈 테니까 엘무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마곡의 사이언스 파크 가보면은 구름다리 카페 어떤 카페가 있나 봐요. 거기 쉬는 공간에 평일 업무 시간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을 정도다. 하루에 일을 안 하면서 지하에서 10,000보씩 걷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자리가 없다. 웅성웅성 걸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 그러니까 LG전자가 사기업이잖아요. 이게 뭐 복지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진짜 일을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해가지고 돈을 벌어온 직원들의 수가 점점 좀 줄어들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돈을 받는 만큼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지금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비단 LG전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생애 주 직장에서 물러나는 나이가 50세고,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인데, 거의 뭐 40대 중반에서 50대가 되기 전, 뭐 이 정도 나이대에 이제 그래프가 가 있잖아요.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건데, 저도 뭐 사기업 다니는 주제에, 저도 뭐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언제 또 LG전자처럼 희망퇴직을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잘났다 어스대는 건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의 대기업 트렌드가 이렇다 이제 보는 거고. 그런데 또 우리나라 워낙에 의료보험 혜택도 잘 돼 있고, 의술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가지고, 작년 24년 기준으로는 84세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다 보는 거죠.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우리는 또 아파트에 돈을 다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금 흐름은 뭐 늘지 않는데 수입은 또 사람 심리가 병원비도 써야 되고 나이 들수록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소비 성향 유지를 하고 있어서 소비 금액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은 그대로. 근데 소득은 줄어들죠. 근데 쓰는 거 그대로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저도 뭐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40대에 은퇴하는 게 목표지만 내가 만약 50대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원치 않아도 더 다니고 싶은데 피치 못하게 언제든지 나가지게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전재산 아파트까지 팔아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이유는 제 노동력이 아직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있고, 이럴 때 방심하지 말고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최고의 기업,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이런 기업들의 투자자로서 지분을 사서 모아간다, 이런 의미로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중심 투자하는 뭐 이유들을 짧게 이야기 드려볼 건데, 원화의 실질 가치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지금 1,400원, 환율 보니까 1,400원 거의 또 지금 뚫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원화의 가치, 원화를 워낙에 많이 풀기 때문에, 달러도 많이 풀지만 진짜 거의 뭐 기축통화국 혹은 산유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워낙에 사람들한테 어떤 복지,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이제 아파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수도권의 아파트는 불패셔널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믿으면서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흐름에 동조하지 않는 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뭐 인구 구조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 애도 없는데 죽을 때 누구 물려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젊은 나이일 때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쓸 거 쓰고 누릴 거 누리면서 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VO만 투자를 해도 뭐 압구정 신현대,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 여의도 시범 이 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 그 이상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누군가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 당연히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근데 레버리지를 감안하더라도 제가 제 자산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도 압구정 신현대나 뭐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수익률로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거는 이제 S&P 500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뭐 노후에 집 한 채 믿고 은퇴하는 거에 대한 좀 어려운 상황을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나라의 미래, 앞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제조업 국가고, 근데 자꾸 중국을 통해서 뭐 미국에 지금 행패 부리는 거 좀 어떻게 대체를 해보자, 이런 거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중국어로부터는 22년도 이후부터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한 양이 더 많아져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고요. 한국의 유수의 대기업들은 이미 뭐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보다 세계 경제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으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미국 시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할 수 있는 게 해고가 자유롭잖아요. 하지만 기업 체질 개선, 지금 LG전자도 희망퇴직을 굳이 하는 이유가 LG전자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기업의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자신의 한국은 되게 말은 좋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그런 노동조합의 어떤 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강화시켜 준다든지, 파업했을 때 뭐 손해배상을 물리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노동자들에게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기업이라는 게 왜 있는지 생각해 보면, 생산성을 극대화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 그거를 투자하는 그 자본을, 생산 시설을 지을 수 있게끔 투자해 준 투자자들에게 그 이익의 과실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생산 활동을 하는데 기여한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게 기업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노동자가 최고다. 기업의 어떤 목표로부터는 좀 벗어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업이 잘 되는 거가 1순위고, 그 다음이 노동자의 처우 개선, 저는 이런 거라 생각을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최고다 이렇게 되고, 제 생각에는 좀 약간 이제 과장하면은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임에 이제 명심을 해야 되고, 그 수출로 가장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미국이다. 한국은 그래서 대외 의존성이 되게 높은 나라고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전 재산을 내가 미국에 달러로 투자하고 있다고 해도 앞으로 내 자산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한국에 살아가는 입장에서 어떤 상대적으로 부를 지키기에, 제가 가진 부를 쌓아가기에 나쁘지 않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 대한 요약이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내년 초 되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3펀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한 ETF들이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 리스트고, 저는 뭐 투자 성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상위 20% 1년치 가계 지출이 한 9천만 원 되거든요. 이거를 제 최근 1년 투자 수익 가지고 마련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보면은 달성률은 45.91%고요. 이게 100%가 도달한 다음에 100주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면은 충분히 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자산의 규모가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규모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목표를 좀 세워놓은 이유는 돈은 바닷물과 같다는 거죠. 근데 바닷물은 물이긴 물인데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말라지잖아요. 몸이 탈수가 와가지고. 그래서 목표 달성률 이렇게 세웠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근 1년치 제3펀드 포트폴리오 수익금과 1년치 5분위 가계지출, 이렇게 분모는 5분위 가계지출, 분자는 최근 1년치 수익금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인해 가지고 가계지출이 1년 써야 되는 돈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3펀드 포트폴리오의 1년치 수익금도 늘어나야지만 100%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일을 더 해야 됩니다. 투자자산을 더 늘려야지 제가 은퇴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를 100주 이상,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충분히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렇게 계획은 잘 세워놨고, 지금 과거에 한 10% 정도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왔거든요. 이 3펀드 포트폴리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3, 4년 정도면 은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인사 대체명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은퇴를 할 때 하더라도, 그러면서 하늘의 뜻을 따른다. 주가도 결국에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수익률도 기록을 해보고 있고, 네, 유튜브 하는 이유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